자,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 시는요. 자, 일자료를 위한 미리 캠퍼스 AI 디자인 입문, AI 입문 시간이고요. 여러분, 노트북은 여러분들 이 노트북 왜 썼냐면요. 노트북 갖고 오시라는 게 아니고 가끔씩 개인 노트북을 갖고 오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괜찮다는 말씀이시고, 개인 노트북은 여기 와이파이가 지원을 합니다. 근데 조금 퍼블릭 와이파이다 보니까요. 얘가 신호가 왔다 갔다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수업하시는 분들은 그냥 테더링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기본적으로는 크롬 브라우저를 여러분들 사용하시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그런데 크롬 브라우저가 힘드시면은 뭐 엣지라든지 다른 거 쓰셔도 문제 없으시고요. 지금 기본적으로는 구글 계정을 말씀을 드렸지만은 꼭 미드 캔버스에서는 구글 계정이 의무는 아니에요. 근데 본 수업에 여러분들 이름이 미드 캔버스 AI 디자인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AI를 첨부하기 때문에 제가 제미나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연계해서 쓸 거예요. 요즘 제일 핫한 게 구글 AI입니다. 구글이 거의 돈을 안 내도 여러분들 거의 퍼주고 있어요. 그래서 구글 거를 좀 많이 쓸 거고요. 네. 그럴 때는 구글 계정이 필요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학습 목표 좀 돼 있고, 자, 사이트 이렇게 들어오시면은요, 여기 이렇게 보이시는 란이 있죠? 여기 보이시죠? 보이시죠? 선생님들? 여기다가 이름을 예를 들어서 뭐 김에듀 쓰신 다음에 여기에 여러분들 조남하고 요거는 안 쓰셔도 돼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오늘 주제가 공지 만들기잖아요. 뭐 미리 캔버스로 만드시건 한글로 만드시건 여러분들이 물론 이제 디자인을 업무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은 디자인을 업무를 하지 않더라도 미적 감각이 타오심 타 미적 감각을 타고나신 분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좀 타고난 거다 보다는 강제로 튀었어요. 업무가 많아져가지고 예, 불쌍한 케이스죠. 그래서 선생님들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뭐 김혜주 쓴 다음에 뭐 김충효 그리고 강사 그 다음에 이거 업무 분야 안 쓰셔도 돼요. 그 다음에 궁금한 거 글꼴의 크기가 가늠이 안 된다 뭐 이렇게 쓰신 다음에 여러분들 보내기를 누르시면요 어떻게 되시냐면 얘가 이렇게 똥똥똥 가죠. 그러면서 밑에 써져요. 좀 시간이 조금 걸릴 거예요. 제가 노션도 수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건 노션 플러그인으로 한 거거든요, 선생님들. 이렇게 나오시죠, 선생님들? 네 라고 쓰신 분이 있으시네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요거 지금 제가 시간을 한 5분 정도, 5분 미만으로 드릴 테니까요. 선생님도 여기다가 보내기해서 지금 넣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과연 여러분들께서 공지를 만드시는, 그러니까 꼭 페이퍼 출력용이 아니고 뭐 카톡으로 공지를 쓰던 아니면은 뭐 한글로 만들던 간에 공지할 때 뭐 이런 게 좀 문제더라라는 애로사항들이 있으시잖아요. 문제점이 있으신 걸 여러분들 적어줘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눈에 쏙 들어오는 게 어려워요. 선생님들 카드뉴스를 제가 요새 제 유튜브에다 만들고 있는데 여러 장을 한 3-4장 정도 만들면 카드뉴스가 내용이 분산되니까 구성하기도 편하더라고요. 뭐 물론 요새는 뭐 GPT한테 다 시키긴 하지만은 근데 한 장에다가 압축하기에는 굉장히 좀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예, 브랜드 카탈로그를 만드시고 싶다. 네, 요거는 하시려면은 조금 노하우가 더 쌓이셔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이제 브랜드 키트라는 개념이 있으세요, 선생님들. 그래서 우리 브랜드 CIBI 그다음에 브랜드 글꼴 그다음에 브랜드 색깔. 쉽게 생각하면 삼성 생각하시면 돼요. 삼성 로고에 삼성 라이트 블루, 삼성 블루라는 게 있고 삼성에 필요한 폰트 글꼴이 있고요. 그다음에 뭐 기타 그런 로고다 기타 디자인 어떤 그런 레이아웃 베이스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삼성에다가 이제 삼성 계열사나 삼성 쪽에다가 제안을 할 건데 과감하게 빨간색으로 도전하시면 여러분들 어떻게 될까요? 둘 중에 하나겠죠. 예, 과감해서 좋거나 예,
무서운 일이 벌어지겠죠. 자, 세련되게 예쁜 글씨체와 배경 색감. 네, 그쵸. 이제 배경 색감도 참 애매해요, 선생님들. 그리고 공지를 잘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그쵸. 이게 제일 어려워요. 사실 이게 제일 어렵습니다, 선생님. 공지를, 하는 방, 예, 아유, 감사합니다, 박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예, 그 다음 간단한 포스터 만들기, 가독성. 그 다음에 한눈에 들어오는 거. 네, 그 정도 설명을 드렸네요. 저희가 인원이 많은데, 어, 나머지 선생님들의 말씀은 지금, 제 마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선생님들. 예, 텔레파시로 다 받아들였으니까, 예, 잘 이해됐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대부분 여러분들이 이런 고민하시는 것들이 뭐냐면은, 우리가 문제가 뭐냐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디자이너가 아니라는 거예요. 디자이너가.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뭐냐면은 교육을 받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맞는지 틀린지도 구별을 못 해요, 선생님들. 예. 그래서 요새는 이제 조금 이제 새는 얘기지만은 요즘은 그나마 쉬워진 게 뭐냐면은 어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제미나이 쓰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주력으로. 저는 다 쓰긴 하지만요. 주력, 제미나이 한 분. 그 다음에 GPT. 예, GPT.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클로드가 뭐지요? 예, 클로드. 아, 클로드 쓰세요? 예, 클로드 좋습니다. 네. 이것도 지금 클로드로 요 노션도 클로드로 지금 제가 거의 초안을 짠 거예요. 그 다음에 코파일럿 쓰시는 분. 근데 코파일럿 쓰시는 분들은 기업에서 어쩔 수 없이 그게 애드온이 돼서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니면은 그냥 쉬워서 접근하기 쉬워서 예, 두 개예요. 그러니까 큰 기업 같은 경우는 코파일럿 이외에 접근이 좀 어렵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요. MS 프로그램들은 접근성을 다 인정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자동화 시스템을 제가 이제 수업도 작년에 해봤는데 가장 우리 선생님들이 힘들어하시는 시간이었어요. 너무 어려워가지고. 근데 자동화는 여러분들 대기업에서는 이제 VBA라는 걸 이용해서 쓰면 괜찮은데 이것도 별로 안 좋아해요. MS의 라이센스를 안 받고 내가 부분적으로 뭐 바이브 코딩이나 이런 걸로 해서 한다? 그러면은 회사에서 싫어요. 왜 싫어하죠? 보안 때문에. 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 그러면은 또 그록 쓰시는 분 있으세요? 그록은 이제 일론 머스크가 만든 겁니다. 손 안 드신 분들은 못 쓰세요. 손 안 드신 분은 못 쓰세요. 궁금해서. 그냥 가끔씩 GPT? 아, 별로 많이 안 쓰신다. 선생님들, 다른 선생님들은요? 선생님 GPT? 재미나이? 네, 그렇습니다. 예. 저는 요새는 4개 정도 써요. 코파일럿은 이제 안 쓴 지 꽤 오래됐고요. 왜 그러냐면은, 걔는 거의 GPT랑 동일한 아이예요. GPT 이제 조금 요새는 좀 이거는 좀 여담인데 쟤들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요새. 걔네들 뭐 전에는 이제 GPT 엔진을 나눠서 썼는데 지금은 독자로 간다고 하긴 하지만은 너무 좀 정체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올해 좀 많이 바뀌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저도 GPT, 제미나이, 클로드, 그로까지 쓰고 있고요. 그리고 교차로 해가지고 가끔씩은 다른 엔진들도 써요, 선생님들. 그러니까 이게 그런 다음에 저는 어떻게 하냐면은요. 똑같은 결과물을 만약에 이제 공지라고 할게요. 쉽게 우리가 공지를 하잖아요. 지금 공지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부분에서 시작했잖아요, 선생님들. 자, 공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전달할 어떤 이런 이렇게 정리 안 된 아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얘네들을 여러분들 LMM들, 그러니까 AI에다 딱 물어봐요, 선생님들. 던져서 어떻게 정리하면 깔끔할까 물어보면은 4가지가 답이 바이브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뉘앙스가 달라요. 뭐 클로드 같은 경우에는 감성이 좀 있고요. 제미나이 같은 경우는 약간 개구지고요. 그리고 GPT는 팩트가 좀 있고 그록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자유불망해요. 그래서 얘네들한테 뭐 어떻게 한다면 그 다음에 크리틱이라는 얘기를 해요. 니네가 쓴 거를 비평해봐요 라고 해요. 그럼 비평을 해서 나와요. 그럼 그걸 묶어가지고 4군데다 다시 다 던져요. 예. 고문을 시키는 게 아닌가 싶은데 4군데다 다 던져서 결과물이 나와가지고 점점점 하나로 만들어요, 선생님들. 그렇게 해서 시간이 걸려서 결과물이 나오면 저는 그걸로
제가 아웃풋을 만들거든요. 그러면은 사람들한테도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AI를 쓰실 때 문제가 우리 GI, GO라는 단어를 여러분들 그 컴퓨터 쪽에서는 많이 쓰는 말이거든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GI, GO? 갈비지 인, 갈비지 아웃이라고 해요. 쓰레기를 넣으면 쓰레기가 나온다. 예, 이게 그 이런 LLM이나 AI는요, 뭐 그림을 만들건 이 AI, 생성형 AI 특징은 뭐냐면요. 정말 개떡같이 말하면 찰떡같이 못 알아듣고요. 그냥 개떡같이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사람이라는 게 한 번에 말을 정갈하게 얘기하기가 어렵잖아요. 숙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20개를 많이 탑니다. 저 같은 경우에 20개를 타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한다? 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거를 써가지고 하나로 모으는 작업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AI 쓰실 때 보통들 이런 얘기들 하시거든요. 좀 별론데? 그게 별로가 뭐냐면은 처음부터 얘가 딱 완벽하게 나오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그거에 맞추는 피팅 작업이 필요해요. 전문용어로 약간의 파인 튜닝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미세 조정이란 말을 쓰는데 제가 작년까지는 AI의 좀 기능 얘기를 많이 드리고 좀 쉽게 접근 드렸는데 올해부터는 AI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조금 더 퀀텀 점프를 해서 수업을 해요. 왜 그러냐면은요. 선생님들이 AI를 쓴 경험들은 이제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그냥 오늘 점심 뭐 먹을까를 물어볼 수도 있고요. 제가 어제 그 얘한테 문구를 전달해도 된다는 거죠. 선생님들 이렇게.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 이 AI 시대에는요. 상상력이라는 거에 여러분들 굉장히 이 가치가 높아졌어요. 상상력. 저는 그림을 정말 못 그려요. 하다못해 여러분들 이런 것도 못 그려요. 이런 것도. 벌써 비율이 안 맞죠. 기린이죠. 예, 근데 AI한테 시키면은 잘 하잖아요. 그래서 AI 시대에는 뭐가 좋냐면은 그 상상력만 있으면 어느 정도 접근이 가능한 거죠. 소위 말하는 헐리우드 영화 같은 경우에 그 스티븐 스필버그가 이티라는 영화를 상상했을 때 이티라는 거에 대한 컨셉을 막 얘기했으면 화가가 그려서 갖다 줬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 역할을 뭐가 한다? AI가 한다라는 거죠, 선생님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공지를 여러분들 뭉쳐있는 공지를 AI한테 던져가지고 사람들한테 최적으로 보일 단어들이나 이런 어떻게 몇 줄로 표현했으면 좋겠어라고 여러분들이 말하시고 나서 문구들을 정하시면 좋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 REF. 네. 자, REF 레퍼런스 전 선생님들 레퍼런스. 그러니까 우리가 AI도 학습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요. 요런 공지 잘 돼 있는데 요 디자인 좀 비슷하게 했으면 좋겠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 공지를 갖고 찍어 가지고 올려서 만들면 디자인 구성을 해 줘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미리 캔버스로 넘어올 때는 어떻게 된다? 생성하는 건 아니잖아요. 유사한 디자인을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지금 아이스 브레이킹을 여러분들이 하면서 폰트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물론 찾기 쉽겠지만 어떻게 하면 좋다? AI한테 우선은 여러분들이 회의를 하시고 나서 어느 정도 머리에다가 스키마를 쌓고 시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배드 케이스 분석 한번 여러분들 해볼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공지라고 돼 있고 전사원 사내 에너지 절약 및 퇴근 전 보안 안전 점검 협조 요청할 건이라고 있죠. 선생님들. 예, 이거 보이시나요? 노션에. 자, 요거를 여러분들 클릭하시면 크게 보여요. 크게 보이시죠? 자, 보시면 안녕하십니까 관리팀입니다. 최근 글로벌 에너지 비용 상승에 따른 전력 수급 불안정으로 인해 우리 부서에도 경비 절감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전 직원은 퇴근 시 본인 좌석에 멀티탭 전원을 반드시 차단해 주시고 개인 전열기구 사용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창문 잠금 상태를 확인하여 보안 및 냉난방 효율을 높여주시고 공용 공간인 탕비실 전등도 마지막 퇴근자가 소등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협조가 되지 않으시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는 사실 여러분들 안 좋은 얘기잖아요. 기분만 상할 수 있잖아요, 선생님들. 그리고 이건 그냥 좀 제가 좀 안 좋은 케이스로 골라온 건데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되면은 뭐가 문제예요?
선생님들? 이렇게 돼 있으면요. 여기 이제 제가 그냥 이제 선생님들 퇴근하시고 오시는 거 많이 힘드시니까 대신 써봤습니다. 그래서 길고 문장도 빽빽하고 그래서 어쩌라는 거예요가 나올 수도 있죠. 이제 흩뜨리면 선생님들. 그래서 흩뜨리면 어떻게 된다? 그래서 어쩌라는 거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것도 있고요. 시각적으로도 이렇게 텍스트로 하는 게 글자가 작으면 상관없어요. 뭐죠? 뭐 이렇게 뭐 쓰레기 투기 금지 이런 식으로 괜찮겠지만은 뭐 아이콘도 없고 색감도 없고 공백도 없고 이 디자인의 공백이 여러분 공백의 미가 여러분들 굉장합니다. 그리고 읽는데 2, 3분 걸리죠. 선생님들. 그리고 의욕이 낮아질 수 있다. 그래서 위에 보시면은 완성된 이미지 링크라고 제가 제목 밑에다가 요렇게 토글을 넣어놨어요. 노션은 어느 정도 써보셨나요, 선생님들? 요 토글 마크가 뜻이 뭐냐면은요, 클릭하시면은 요렇게 나와요, 이미지가. 요것도 대충 만든 거예요. 그냥 뭐 신경 안 쓰고 만든 겁니다. 근데 아까 거보다는 어떠세요? 그냥 눈으로 흘겨봐도 어때요, 선생님들? 뭐로 나갈 때 창문 닫고 전원 끄고 소등하고 나가쇼. 이 얘기가 여러분들 눈으로 시각화해서 바로 들어오시죠. 근데 이걸 우리가 AI로 만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여기 AI 수업을 가미한 거지 AI를 생성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요렇게 아까 빽빽하게 만들었던 이 글보다는 이게 여러분들 어떻게 된다? 훨씬 더 여러분들 공지에 좋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를 제가 그냥 쉬운 주제를 준비했지만 여러분들이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해보자는 거고 미드 캔버스에 그냥 이거 사실 수업도 그냥 어렵지가 않아요. 미드 캔버스 로그인 하시고요. 공지 템플릿 하나 고르시고요. 글자 바꾸세요. 끝이에요, 사실. 근데 그게 성의라든지 그런 게 없어요. 그리고 요즘은 여러분들 미드 캔버스가 워낙 많이 쓰니까 사람들이 알아봐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또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고 좀 성의 없다라고 아니 편해졌으면 좋잖아요. 성의 없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재가공 리터칭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은 완성된 링크라고 있잖아요. 요거 클릭하시면은 링크 있습니다. 이따가 미드 캔버스 들어갈 건데요. 요거는 요 디자인을 여러분들이 카피해서 가져가실 수 있어요. 매번 이렇게 준비를 드릴 거예요. 예시를. 물론 요거는 이쁜 예는 아니고 그냥 우리가 미드 캔버스의 주제는 뭐냐면은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벌이기 위해서 쓰는 게 미드 캔버스입니다. 특히 공지 하나 만드는데 여러분들 한두 시간 소비하면은 뒤에서 사람들이 저기 좀 그래요. 본인도 좀 자괴감이 들죠. 그래서 미드 캔버스를 쓰는 거고요.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말씀드렸을 때 어느 정도 공감이 되시고 이해가 잘 되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미드 캔버스를 로그인을 해 보실 건데 캔바의 한국 버전이라고 됩니다. 캔바 여러분들 선전 되게 많이 하죠. 그쵸? 캔바랑 미드 캔버스랑 과거에는 거의 똑같았어요. 정말 사과를 반으로 딱 쪼개놓을 정도의 기능이 똑같았어요. 메뉴까지도. 근데 지금은 완전히 다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캔바는요, 스마트폰하고 비슷해졌어요. 캔바는요, 앱을 설치할 수 있어요. AI 앱이나 뭐 배경 없애는 앱, 아니면 우리 뭐 만들어주는 앱, 엑셀 앱, 이런 거 다 깔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얘는 다른 길을 걷고 있어요, 먼저. 그래서 그래서 훨씬 더 발전하고 있고요. 다른 길로 가고 있고 미드 캔버스는 한국인이 좋아할 만한 메뉴가 더 늘어나고 있어요. 뭐냐면은 캔바는 메뉴가 줄어 있어요. 그래서 다 눌러봐야 돼요. 그리고 캔바가 여러분들 어느 나라 건지 아세요? 캥거루국. 예, 호주 거예요. 유일하게 어도비랑 싸워가지고 이긴 게 얘예요, 선생님들. 근데 캥거루 구이면 여러분들 유럽이라고 말하기도 애매하지만 그쪽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얘가 그 UI가 조금 독특해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뭐 포토샵이나 이런 것들은 미국 스타일이잖아요. 근데 얘는 그쪽 좀 다른 스타일이다 보니까 UI들이 조금 우리나라에 익숙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프로그램들은 대부분 미국 프로그램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 UI를 계승했는데 얘는 조금 좀 다르다 보니까 캔버스 쓰실 때는 약간 물음표 드실 때 있어요. 선생님들. 자,
미드 캔버스는 100% 무료는 아닙니다. 기능을 무료로 쓸 수 있는 거고, 제일 무서운 게 뭐죠? 왕관. 예. 정말로 디자인 쪽으로 특히 뭐 쇼핑몰을 하시거나 그럼 아니면은 아까 에셋을 만들거나 팸플렛을 만드시는 분들은 이 유료 안 쓰시면은 쓸 게 없어요. 그 정도로 거의 힘들어요. 자, 하지만 근데 얘는 좋은 게 뭐냐면은 아까 고민하셨던 것 중에서 한글 폰트 있잖아요. 한글 글꼴. 그 부분에서는 이뻐요, 얘가. 다양한 걸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미드 캔버스 저희 로그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분 정도 있다가. 자, 미드 캔버스는요. 가입하기를 보시면은 국산이다 보니까 네이버, 구글, 심지어 이메일로 가입하기도 있어요. 요새 잘 없죠. 이메일로 가입하기는 여러분들 회사 아이디로 가입할 때는 좋아요. 방법이 없잖아요. 회사 아이디의 도메인이 뒤에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걸로 하는 거고요. 또 우리가 임시 메일이라는 걸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기 템포러리 메일이라고 있는 것도 쓰실 때도 있고요. 밑에 보시면은 어 카카오, 그 다음에 애플, 페이스북 있고요. 요 동그라미 고래는 여러분들 뭐라고 하는 거냐면은 저기 어 웨일 스페이스라고 해가지고 학교에서 써요. 그러니까 학교의 어린아이들은 성인들이 아니다 보니까 14세 미만이니까 회원가입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구글 워크스페이스처럼 네이버에서 웨일 스페이스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아이들을 부여해줘요. 그래서 요거는 좀 우리가 좀 생소하실 거예요. 그래서 요거 아무거나 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제 구글로 들어갈 거고요. 이제 요렇게 들어오시면은 얘가 들어올 때 위치가 막 제 맘대로예요. 처음 가입하신 분들은 안 계시죠? 처음 가입하신 분들 있으시죠? 몇 분. 그런 분들은 여기에 요렇게 나오셨나요? 요거로 들어오시려면 여러분들 어떻게 저랑 맞추시려면은 뭐 다시 요렇게 해서 여기 이 주소로 나가신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워크스페이스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로 다 모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워크스페이스. 자, 워크스페이스에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 여기에 아무것도 없고요. 요런 템플릿을 만들 수 있습니다라는 게 보여지고요. 이미 한두 개라도 만들어 보신 분들은 어떠세요? 여기에 이렇게 자료가 있을 거예요. 선생님들. 자, 여기까지 잘 들어오셨나요? 안 되신 분 있으면은 손 들어주세요. 수업 시간이니까 선생님들 편하게 손 들어주세요. 수업 끊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편하게 들어와 주세요. 여기가 이제 워크스페이스라는 공간이고 얘는 저장이 어디 되죠? 인터넷, 클라우드에 저장이 되다 보니까 이게 여러분들 소위 말하는 이거랑 똑같아요. 파일 탐색기. 아니? 파일 탐색기에 들어가시면은 다운로드 폴더도 있고 이렇게 자료 같은 거 다 보이시는 것처럼요. 얘도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 요소, 디자인 폴더 전체 이런 식으로 다 보이게 되고요. 그리고 프로젝트라는 곳에 팀 드라이브 뭐 이런 식으로 공유하기 뭐 지그찾기 이런 게 다 나와 있잖아요. 한마디로 얘는 여러분들 여기에 저장되는 공간이다 보니까 요거는 추후 제가 설명을 더 드릴 거예요. 하나만 아시면 돼요. 여기 뭐가 저장된다? 내가 저장한 아까 이거 제가 만들었던 거 있죠. 여기 저장돼 있죠, 선생님들. 그러면은 노션에 가셔서 요 링크 있죠. 요거를 클릭하시면은 지금 엣지로 지금 로그인 하신 브라우저로 안 넘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그냥 얘를 링크를 복사하세요. 링크 복사하시고 옆에 새 창 보이시죠? 더하기 누르시고 그 링크를 갖다 붙이세요. 붙이셨나요? 자, 요렇게도 미드 캔버스는 많이 씁니다. 요렇게 나오셨죠? 안 나오신 분 있으면 말씀 주세요. 자, 여기 보시면은 아래
아래 더하기 있어요. 더하기 있죠? 누르시면은 뭐 슬라이드 쇼라는 거는 뭐냐면은 슬라이드 쇼는 얘를 말 그대로 파워포인트처럼 쇼로 하는 건데 한 장이죠. 의미 없습니다. 저는 편집하기가 있죠. 왜 있을까요? 제 거니까. 제 거니까요. 유료라서가 아니고 제가 만들었잖아요. 제 로그인으로 들어왔으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편집하기가 없어요. 대신에 뭐 있어요? 복제하기 있죠. 누르세요. 복제하기를 누르시면 어떻게 돼요? 얘가 이렇게 미드 캔버스 창으로 들어오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드 캔버스는 방법이 두 가지예요. 남들이 만들어 놓은 것들을 공유해서 쓰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포토샵에 PSD 파일이나 일러스트의 AI 파일들이 회사에서 돌아다니면은 공유해서 쓸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얘도 요 링크를 가지고 서로 공유하면은 내가 이걸 받아서 어떻게 돼요? 내 거화 시켜도 되는 거죠. 네. 근데 요거는 만약에 유료로 쓰실 때는 막을 수는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복제 허용이 왕관이 있잖아요. 유료로 쓰면은 막을 수는 있어요. 근데 무료인 경우에 못 막아요. 근데 캔바는요, 복제 막는 게 기본이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민감하신 분들은 캔바로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요거 그냥 여담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금 미드 캔버스를 보셨을 거예요. 나머지 선생님들은 미드 캔버스를 적당히 쓰신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너무 잘하시는데 지금 심심하시면 안 돼요. 시간 내서 오셨기 때문에. 자, 그래서 처음 하시는 분도 계시다 보니까 미드 캔버스 여러분들 이렇게 들어왔죠. 자, 두 장인가요? 이거는 제가 실수한 거예요. 왜냐면은 밑에 거는 복사를 한 것 같아요. 자, 요거 여기서 요거 누르시면 삭제돼요. 삭제됐죠. 자, 근데 여기서 다른 베리에이션을 만들고 싶으면 어떻게 된다? 요 위에 보시면 요거 있죠. 네모 두 개 겹쳐져 있는 거. 뜻은 뭐다? 복사란 뜻이에요. 복제란 뜻이에요. 누르면 이렇게 복제가 됩니다. 자, 위에 보시면 퇴근 전 1분 에너지 절약이라고 있죠. 위에 있죠? 클릭하시면 여러분들 요렇게 바뀝니다. 미드 캔버스의 구조는 뭐냐면은요. 얘가 캔버스예요. 자, 다들 선생님들 잘 되셨죠? 그리고 화면이 어떤 분들은 검었고 어떤 분들은 하얀데요. 그거는 메뉴에서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자, 디자인 오래 하시는 분들은요. 하얀 걸 너무 많이 보시면 눈이 퀭해져요. 그래서 디자인 많이 하시는 분들은 블랙으로 많이 써요. 다크 모드로. 다시 여기 있는 요 디자인 부분들 우리가 이제 얘를 그림 걸어놓은 이젤이라고 보면 캔버스라는 부분이고요. 여기에 각종 요소들을 우리가 스티커처럼 붙여 놓은 거예요. 요소의 메뉴에 글자 있죠. 글자를 누르면은 왼쪽에 메뉴가 뭐로 바뀌세요? 텍스트라는 걸로 바뀌어서 얘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나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 사람 한번 눌러보시겠어요? 사람 한번. 비트맵이라고 나오시잖아요. 예, 얘는 이제 그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있는 저기 콘센트, 일러스트라고 돼 있죠. 비트맵하고 일러스트는 개념이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원 용어도 다른 개념이지만은 여기서도 다른 개념이에요. 미드 캔버스에서 비트맵은요, 뭐랑 같이 쓰시냐면은 사진하고 같은 개념으로 쓰세요. 미드 캔버스에서만요, 그래요. 자, 다시 한번 여기 저기 돋보기 아저씨 눌러보세요. 사진을 편집하는 게 필터라고 돼 있죠. 그리고 뭐 자르기가 있습니다. 그쵸? 예. 근데 멀티탭 눌러보시면은 자르기 없죠? 그쵸? 근데 뭐가 있어요? 색상이라는 게 있나요? 색상 눌러서 요거를 빨간색으로 바꾸시면은 테두리가 빨간색으로 됐죠. 그러니까 얘는 자체가
우리가 조금 어려운 말로 SVG 형태로 나온 거예요. 비트맵이라는 벡터 형태로 나온 거고요. 저기 얘는 사진처럼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여러분들이 구분을 하실 줄 아셔야지 좋아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 또 창문도 눌러 볼게요. 창문 눌렀더니 색깔 몇 개를 바꿀 수 있어요? 2개 되죠. 그럼 커튼 색깔이 약간 마음에 안 드시면은 커튼 색깔을 눌러서 이렇게 신색은 너무했구나. 자, 이렇게 회색으로 바꿀 수도 있고 녹색으로도 바꿀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포인트를 다르게 주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픈 눌러볼게요. 얘도 일러스트니까 색깔이 몇 개가 들어있어요? 4개가 들어있죠. 피부색이 있네요. 맨 오른쪽에요. 맨 오른쪽에 피부색 있죠. 요거는 이제 나라마다 피부색들 톤이 좀 다르잖아요. 근데 이제 저기 아프리카 쪽에다가 요렇게 하면은 싫어하실 수 있으니까 어떻게 된다? 피부톤을 조금 어둡게 여기 요거는 여기서 좀 바꿔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피부톤을 바꿔서 주셔야지 익숙하기도 하고 그렇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어요. 다시 와서 보면은 얘네들은 이렇게 개체를 누를 때 파란색으로 이렇게 띄어져 있죠. 그래서 쉽다라는 거예요. 자, 요거는 제가 원래 뭐로 만들었냐면은 요걸로 만들었어요. 얘예요, 얘. 이 아이를 가지고 아까처럼 바꾼 거예요. 물론 이쁘게 만든 건 아닙니다. 이쁘게 만든 건 아니고 그냥 편하게 바꾼 거예요. 얘로 제가 여기 줄무늬 같은 경우 다 없어요. 이거는 원래는 뭐를 쓰는 거예요? 화물 운송 전에 체크리스트라고 돼 있어가지고 실제로 적는 출력해서 쓰는 배포용 자료잖아요. 근데 저는 요게 사람이나 요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좀 보기에 공지로 좋아 보여가지고 어떻게 됐다? 요걸로 제가 나름대로 수정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공지 문구가 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아까 뭐였죠? 공지 문구가? 절전이었죠. 에너지 절약이었죠. 그 공지 문구를 어느 정도 회의로 결정을 하신 문구를 이제 회의에서 나왔죠. 그리고 요런 템플릿으로 쓰고 싶다라고 했어요, 선생님들이. 그러면 얘를 내려봤던지 캡처를 하시고 그 공지 문구를 동시에 AI에다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디자인을 어떻게 배열할지, 어떤 오브젝트는 지우고 어떤 오브젝트를 넣으라는지 그런 것까지 여러분들이 결정하게 되면은 쉬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수업하는 방법이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전에 미리 캔버스 하실 때는 여러분들 수업을 이렇게 했어요. 자, 템플릿 여시고요. 검색해 보세요. 아, 이거 이쁘죠? 써보세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남이 만든 거에다가 글자만 바꾸는 순이고 거의 뭔가 딱 매칭이 안 돼요. 뭔가 어색함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바꿔준 애들이 보다 요새 나온 AI가 그거를 대신 해줘요. 그럼 여러분들이 시간이 줄어요. 그러니까 미리 캔버스도 여러분들이 요런 것들을 지금 이 템플릿을 받아가지고 뭘 고칠지 이것도 시간이 30분, 1시간 넘게 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뭐를 글자를 바꿔야 될지도 몰라요. 근데 만약에 그걸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얘가 싹 그렇게 지시를 해준다는 거죠. 요건 좀 이따 실습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은 이제 미드 캠퍼스 수업을 들었는데 좀 접근법이 다르네요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더 빨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미드 캔버스를 쓰는 이유가 뭘까요? 다시 돌아올게요. 뭐죠? 시간을 최소한으로 들여서 내가 아웃풋을 뽑으려고 하는 거예요. 결과물을 디자인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미리 캔버스잖아요. 미리 템플릿 다 만들어 놨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디자인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고 싶은 거잖아요. 최소한의 노력을 해서 만들고 싶은 거잖아요. 여기서 예술을 할 수는 없어요. 물론 빈 페이지에다가 한 땀 한 땀 넣어서 만들 수 있는 건 가능한데 회사나 업무나 이럴 때 빨리 쓰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그것조차도 미리 템플릿을 받아서 멍이 된다는 거죠. 왜 멍이 돼요? 얘도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요거 대신에 메뉴판이라는 게 있었다. 요거 카페 메뉴판이 이쁜데 우리 집은 분식집이야. 그러면은 나는 요런 메뉴로 요걸 바꾸고 싶어. 그러면 얘가 가이드를 해줘요. 그렇게 바꿀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제가 요거 잠깐만 여기
밑에 제가 조금 잘 된 걸로, 이거는 여기 있는 거는 아니에요. 이거는 제가 요렇게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굿 케이스로 만든 거거든요. 아까보다 어때요? 아이콘들 이용하고 글자 몇 개 없고 그냥 지나가도 요거는 하나라도 알겠어요. 아, 뭐 세 개 중에 하나는 기억나지 않을까 싶어요. 코드는 뽑으라는 것 같은데 라는 거는 하나는 불크라는 요거는 모르더라도 두 개는 인지를 하잖아요. 아까처럼 거의 무슨 기도문처럼 아니면은 이렇게 무슨 이렇게 책처럼 써놓으면은 사람들이 눈에 안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요렇게 된 것들을 눈으로 찾아보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근데 미드 캠퍼스의 제일 악몽이 뭐냐면요. 제가 미드 캠퍼스 교육을 전문 교육을 많이 하잖아요. 제가 짧게 수업할 때는 여기서 못한다는 게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템플릿 고르는 시간은 주말에 차를 한 잔 드시면서 드래그를 쭉 해보시라고 그래요. 그러고 그 후에 좋은 게 나오면은 미드 캠퍼스 아까 여기 보면은 이제 템플릿 있잖아요. 여기서 제가 이제 좀 이따가 하겠지만은 공지라고 하고 요게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쓰기에 그러면은 여기에 마우스를 올리시면은 3점이 보이시죠? 3점 보이시죠? 요거를 클릭하시면은 찜이 나옵니다. 찜 추가 나오시죠? 네. 누르시면은 빨개져요. 이렇게 되셨나요? 되셨죠? 안 되신 분 있으면 손 들어주세요. 다 잘 되셨나요? 그 다음에 왼쪽 메뉴에서 지금 화면이 좀 잘려서 동영상이 나오실 때 마우스 휠로 드래그해서 밑으로 더 내리시면은 찜이 맨 밑에 있어요. 보이죠? 누르시면 여러분들 그게 들어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얘 최대의 단점이 뭐냐면요. 템플릿 고르는 시간이 제일 오래 걸려요. 근데 이거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것까지는 누가 해줄 수가 없죠. 근데 요 다음에 또 생각하면 어떻게 해도 너무 힘들잖아. 그래서 아까 그런 식으로 넘어가겠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말씀 잘 되셨어요? 예, 그러면은 우리 잠깐 쉬고 수업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그 굿 케이스를 보시면은 자, 이제 아까 저기 케이스보다 핵심만 쑥 들어오고 물론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선생님들이. 근데 이렇게 도출하는 시간이 옛날보다는 우리가 여러 명이서 머리를 싸매고 하는 시간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뭐로 한다? AI로 단축시킨다는 거죠. 근데 AI로 단축하기 전에 뭐가 좋냐, 뭐를 먼저 하셔야 되냐면은 1인 기업이 아닌 이상은 어느 정도 회의한 내용들 있잖아요. 그 내용들을 갖고 와서 요약을 하시는 건 필요해요. 근데 그 요약도 여러분들 선생님들이 하지 마시고요. 특히 음성으로도 돼 있는 것도 선생님들 하지 마시고요. 그냥 뭐냐 그 클로바 노트나 아니면 음성 집어넣어도 재미나에서 얘네가 다 요약을 해줘요. 그런 시대예요. 대신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건 뭐냐 그 저기 AI 엠바고 있는 자료들이 아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상적인 자료면 괜찮은데 엠바고가 있거나 회사의 기밀 같은 자료들을 AI에다 올리면 학습이 돼버릴 수밖에 없으니까 걔네가 아무리 아니래도 그건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담인데 좀 여담인데 오늘 말씀드려야 될 게 하나 더 있어요. 요거는 제가 원래 수업 내용이 없던 건데 다음 시간에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건데 우리가 1월 20일 날 법이 하나 제정된 게 있어요. 예, 그냥 이름이 긴데 쉽게 AI 기본법이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만들었건 오늘 만들었건 내일 만들었건 AI로 만드는 거는 무조건 이렇게 워터마크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고 이것도 워터마크 제미나이라고 되어 있는 거잖아요.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쇼핑몰을 운영하시면은 이 본 거는 AI를 써서 어떤 거를 했다라는 거를 명기를 안 하면은 2026년까지는 저 계도 기간이지만은 최장 벌금이 3천만 원이에요, 선생님들. 예, 그래서 지금 법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거 가이드도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 공유를 좀 드릴 거예요, 선생님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톡방에는 그거를 오늘 아침에 벌써 공유를 드렸어요.
선생님들이 이제 지금부터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고. 근데 그거는 제가 전용 챗봇을 하나 만들 거거든요, 조만간. 그래서 그 챗봇을 공유를 드릴 거예요. 그럼 거기다가 그냥 물어보시면 돼요. 이런 케이스면 어떨까? 예, 그거 제가 만들어서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러면 뭐 포토샵하고 어떻게 다르냐? 포토샵 합성이잖아요. 근데 그리고 잡지도 사실은 뭔가 합성을 하면은 깨 같은 글씨로 다 써놓은대요. 사실은 그거는. 근데 우리가 몰라 신경 안 써서 그런 거지. 잡지도 써놓은대요. 근데 우리가 미드 캔버스도 그냥 어떻게 보면은 레고처럼 조립을 맞추는 거지만은 AI로 뭔가를 실사적으로 합성을 하든지 애니메이션을 해서 합성하게 되잖아요. 그 명기가 무조건 필요합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고 아직 법이 이제 실행 전이다 보니까 추측만 많거든요. 그래서 좀 지켜보시면서 좀 만약에 이쪽 관련 쪽으로 여러분들이 더 사용하시게 된다면은 그거는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를 좀 더 얻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가지고 요렇게 지금 비교해 보면은 굿 케이스, 배드 케이스를 여러분들 이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요 노션 페이지는 제가 수업의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게 좋다 나쁘다라는 거고, 자 여기서 이제 템플릿 선택법이라고 나왔죠, 선생님들. 요 밑에 지금 여기 좀 보시면은요, 템플릿 선택법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검색하기보다는 좋은 템플릿인지 피해야 될 건지 뭐는 여백이에요. 여백. 우리나라 여러분들 그 화선지에다가 그림 그릴 때도 한국은 여백임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백이 진짜 중요해요. 빡빡하게 뭔가 준비하면은 마치 제가 너무 굶주려서 뷔페에서 음식을 가득 담아서 접시에 신공간이 하나도 안 보이는 것처럼 되거든요. 근데 우리 파인다이닝 가면은 정말 배고파 보이지만은 음식을 요만큼 올려놓지만 어때요? 접시까지 이뻐 보이잖아요. 여백에 여러분들 어느 정도 공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고려를 좀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자, 그리고 글꼴이 너무 화려하거나 그런 것들은 좀 피하셔야 돼요. 장식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이 글꼴이 여러분 제가 이렇게 가를 썼죠. 요거는 장식이 없다라고 표현을 해요. 이거는 고딕체예요. 근데 명족체는 여러분들 요렇게 요런 장식이 있죠. 이게 여러분들 이게 쉐리프, 샨쉐리프라고 해요. 불어입니다. 죄송합니다. 쉐리프, 샨쉐리프. 예. 그래서 장식이 있고 없는 거에 따라서 가독성이 PC에서 좋은지 출력에서 좋은지도 고려를 해야 돼요. 근데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전문가가 아니니까 누구랑 상의한다? AI랑 상의하면 좋을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파트 4 오셨나요? 파트 4까지 내려오셨나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요 내용을 여러분들 여기서 완성 기준이라고 이렇게 돼 있죠. 요거를 긁으세요. 먼저 긁지 마시고요. 요거를 긁을 거예요. 자, 그러면 미드 캔버스로 다시 가겠습니다. 미드 캔버스 오셨죠, 선생님들? 자, 왼쪽에 햄버거 메뉴 보이세요? 3선. 햄버거 메뉴 보이세요? 도저히 왜 얘를 햄버거라고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는 석삼자 메뉴 여러분들 들어가세요. 그러면은 새 디자인 만들기라고 나오시나요? 보이시죠? 이제 힘드시거나 못 쫓아오시거나 그러면 바로바로 말씀 주세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 하나로 통일할 건데 지금은 제가 A4 형태로 만들었잖아요. 3대4 정도 비율이거든요. 비율을 여러분들 쓰셔야 돼요. 카드 뉴스 형태로 갈 거면은 여러분들 비율이 몇이 중요해요? 카드 뉴스. 인스타에 올린다. 1대1. 인스타는 여러분들 무조건 몇이에요? 1대1이에요. 그리고 혹시 유튜브 운영하시는 분들도 유튜브 커뮤니티에 여러분들 유튜브 커뮤니티 게시판이라고 있거든요. 유튜브 쪽에 좀 이렇게 오래 쓰시는 분들은 그 공지용 있는데 거기도 1대1밖에 안 올라가요. 그리고 A4로 뽑을 거면 여러분들 이렇게 3대4 비율을 맞춰주시는 게 좋겠죠. 그쵸? 자, 우리 어떻게 하실까요? 카톡 공지로 날리고 싶으세요? 지금 예시로 만들 거. 카톡으로 만드시고 싶으세요? 뽑으시고 싶으세요? 자, 카톡!
카톡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예, 뽑겠다. 두 개 다 만들어 보죠. 뭐. 예, 자 가능해요. 그게 두 개가 다. 근데 우선은 여기 카톡이 좀 더 많으니까 선생님들 카톡으로 먼저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새 디자인에서 여기 보시면은 아이고 인스타 보이시죠? 인스타 누르시면은요 기본 권장 사이즈라고 있으세요. 비율이 픽셀, 그러니까 픽셀이라는 건 여러분들 컴퓨터에서 쓰는 단위고요. 센티미터는 아닙니다. 예, 디지털 단위예요. 1080으로 돼 있죠. 요거는 현재 기준으로는 표준이에요. 풀 HD에 맞춰져 있는 거죠. 근데 나중에는 여러분들 이게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과거에는 이렇게까지 높지도 않았어요. 여러분들 참고로 우리 과거에 봤던 브라운관 TV가 해상도가 320이에요. 320에 240이죠. 우리 지금 영상 조금만 보시는 게 1920, 1080으로 보시잖아요. 그 넷플릭스에서 4K로 보시면 어떻게 돼요? 3000대죠. 예, 진짜 피부까지 다 보인다는 거죠. 옛날 거 막 우리 룰라 막 나왔을 때 아니면 뭐 저기 조용필 나왔을 때 거 옛날 테이프 같은 걸로 디지털로 변화해서 보면은 각져 나와요. 확대하면은. 그게 그런 이유, 해상도 이유예요. 그래서 현재는 요 해상도가 표준이다. 자, 요거 누르세요. 자, 사이즈가 되셨죠? 네, 1대1로 딱 나오셨죠? 얘는 우선은 미드 캔버스는 사이즈가 중요해요. 쉽게 만들었기 때문에 파워포인트랑 비슷합니다. 파워포인트도 지금은 무조건 저기 16대 9로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꼭 16대 9로 안 할 때가 있어요. 언제죠? 출력으로 만들 때. 그때는 여러분들 와이드로 만들면은요, 위에 레터박스라고 해서 비어요. 그래서 뭐로 만드냐면요, 4대 3 비율로 하셔야 돼요. 예, 그것도 고려하셔야 돼요. 아유, 고려할 게 너무 많아요. 네. 자, 왼쪽에 모든 웹용 템플릿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아이디어가 안 떠올라요. 내가 원하는 게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꺽쇠 보이시죠? 꺽쇠 누르시고요. 모든 템플릿으로 바꾸세요. 모든 템플릿. 바꾸셨나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필터 있습니다. 필터 보이세요? 네. 여기서 비율을 여러분들 정사각형이죠? 비율 보이시죠? 정사각형 누르시고요. 필터 적용. 그 다음에 여기다가 공지잖아요? 카톡으로 여러분들 콘센트 빼세요라고 할 거잖아요? 그러다 여러분 공지를 뭐로 할 거냐? 그냥 키워드 공지로 하실 거예요. 예. 그러니까 딱 맞출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물론 있을 수도 있어요. 뭐 전력 공지, 뭐 에너지 뭐 이렇게 찾으면 나오겠는데 걔가 마음에 안 들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뭐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미리 캔버스에서 제공되는 템플릿으로 새롭게 바꾼다는 개념입니다. 공지 이렇게 나오시죠. 예, 좀 귀염뽀짝하게 이 친구도 이쁠 것 같고요. 딱 좋은 게 세 가지죠. 우리 아까 세 개였잖아요. 문구가 멀티탭, 창문 닫기, 그 다음에 소등하기였죠. 그리고 요건 그냥 제가 귀여워서 고른 거고요. 요거 쓰셔도 괜찮겠죠. 네.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하세요. 저는 이제 뭐 요걸로 하겠습니다라고 하겠지만은 여러분들 생각에 뭐 요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자사몰. 요것도 글자 내기 딱 좋죠. 그리고 조그만 아이콘 같은 거 넣기 딱 좋죠. 근데 요런 생각들이 여러분들이 자주 안 쓰시면 어떻게 돼요? 안 나와요. 고민하는 거죠. 뭐가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정말 차 한 잔 마시면서 고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저는 이제 단체 주문 안내사항에 요거 누르시면은 저는 이미 찜을 해놨는데 요게 필요하시면 찜을 해놓으시면은 다음에 쓸 수 있어요. 다음에도 얘가 찜이 불러와줘요. 언제나 메뉴에서 불러와줘요. 그리고 저는 요걸로 하겠습니다. 자사몰 정책 변경이라고 돼 있죠.
여러분들 요거를 클릭해서 저도 이게 찜이 돼 있거든요. 저는 요걸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요런 식으로 플레이 버튼이 있는 거는 애니메이션이 들어있는 거고요. 그리고 요런 식으로 19라고 써 있는 거는 19장이 들어있다라는 뜻이에요. 예. 요거를 눌러서, 요건 왕관이다 보니까 쓸 수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뭐 미리 나눔 마켓 공지사항 6개잖아요. 근데 요런 모는 종이 디자인이 마음에 드시면은 요거를 클릭을 하시면은 요런 식으로 보이시잖아요. 이 중에서 하나만 빼와도 되는 거죠. 그쵸? 자, 저는 그냥 요걸로 하겠습니다. 자사몰. 자, 여러분들 자유롭게 하셔도 돼요. 근데 만약에 저랑 같이 실습하실 거면은 요렇게 하셔도 되고요. 자, 근데 갑자기 무서운 일이 벌어졌어요. 무슨 일일까요? 지금 뒤에 이렇게 이쁜 패턴이라고 생각했더니 얘는 워터마크라는 아이고요. 얘는 유료예요. 그래서 다운로드 한번 눌러보세요. 다운로드 누르시고 프리미엄 콘텐츠 1,100원을 내실래요? 아니면 월구독 하실래요?가 나오는 거죠.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법은 있어요. 이것도 세상에 이가 없으면 여러분들 뭐로 먹어요? 잇몸으로 먹죠? 그래서 방법은 다 있습니다. 요게 이제 누를 때 여기 3점 눌러서 워터마크 적용된 시안으로 받아도 돼요. 근데 이거는 말 그대로 뭐예요? 쓸 수는 없고 뭐예요? 우리가 요런 시안 만들 건데 어때요? 라고 하기는 좋지만은 시제품으로 쓰기는 여러분들 어렵겠죠. 이렇게 해서 옛날에 망고보드 있잖아요. 망고보드가 최고죠. 걔는 장수 제한도 있었고 폰트 제한도 있고 진짜 무서운 아이예요.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망고보드는 뭐다? 돈 내는 사람 아니면 우리는 고객으로 생각 안 할 정도로 정말 정치에 강력하게 밀어붙인 아이예요. 그래서 충성 고객이 많아요. 이 망고보드 친구들은요. 아까 제가 캔바랑 미르캔버스 말씀드렸잖아요. 그 전에 먼저 나온 게 우리나라에서 망고보드고요. 캔바는 이제 외국에서만 유행했었고요. 자, 요거는 어떻게 지우시냐면 만약에 저랑 같이 하셨으면요. 요게 배경이잖아요. 눌러보시면은요. 아, 배경이 아니네요. 비트맵이네요. 자, 여기 요거 있죠. 만약에 저랑 똑같은 거 하셨으면은 자물쇠 있죠. 요거 누르시면요. 자물쇠가 열려요. 그리고 지워버리세요, 그냥. 예, 그냥 치우면 돼요. 예, 어려운 거 없어요. 하나도 없이.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없어졌죠. 없어지셨죠?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하고 어떻게 할 거냐면은 제미나이를 키시고요. 제미나이나 GPT.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학습이 잘 된 애들 있죠. 그걸 하나 켜보세요, 선생님들. 너무 갑자기 GPT를 꺼내라니까 당황하신 분도 계신 것 같은데 아니면은 여러분들 근데 로그인 계정 없는 분 있으시죠? 있으시죠, 선생님들? 네네네. 그래서 혹시나 해서 제가 요 미리 아까 말씀 안 드린 것 같아가지고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요렇게 한 다음에 우리 아까 노션에서 요 공지 있죠? 요 공지 요거 긁을 거예요. 붙입니다. 붙이셨죠?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요 친구 윈도우 키 쉬프트 S 누르면은 캡처 됩니다. 뭐 이거를 내려받을 필요도 없어요. 캡처 이렇게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컨트롤 V 눌러서 붙입니다. 자, GPT는 모르겠지만은 무료 쓰시는 분들은요. 제미나이에서는 사고 모드로 한번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한 번만 할 거니까 얘가 뭐 디자인 만들 거 아니니까 상관없고요. 좀 더 똑똑해서 그래요. 자, 그러면은 문구 나왔죠, 선생님들? 디자인 샘플 나왔죠? 아까 맨 처음 시간에 뭐라고 했어요? 레퍼런스. 그리고 내용이죠. 자, 그래서 쉬프트 엔터 누르면 한 단 아래로 떨어집니다. 쉬프트 엔터. 떨어지죠. 그냥 엔터 누르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명령을 수행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빼기 3개를 입력해 주세요. 빼기 3개. 빼기. 요렇게.
요게 컴퓨터가 알아듣는 언어인데요. 뭐냐면은 얘랑 나랑 이 밑에 거랑 구분해 주세요라는 뜻이에요. 마크다운입니다. 마크다운 용어입니다. 또 다시 쉬프트 엔터. 편하게 쓰시면 돼요. 위에 요거 제가 카톡에다가 첨부 드릴게요. 위에 첨부된 템플릿에 아래 공지사항을 넣어서 디자인을 하려고 합니다. 최적으로 맞춰서 가이드를 제공해 주세요. 색을 변경해도 되고 추가로 아이콘이 필요하다면 추가로 필요하다면 제시해 주세요. 요런 바이브로 적으시면 돼요. 요런 바이브로 적으시면 됩니다. 요거 혹시라도 그거 긁어 붙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상세하게 가이드를 제시해 주시고 좀 추가로 쓸게요. 템플릿과 1대1로 맞춤으로 글자 및 디자인을 쉽게 변경하도록 제시해 주세요라고 쓸게요. 요 정도만 쓰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하고 사고 모드 돌려볼게요. 시간이 좀 걸립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나오셨어요? 디자인 색은 기존 색으로 써도 되고 변경을 해도 된다라고 돼 있죠. 그럼 여기 혹시 선생님들 요렇게 6자리 코드가 나오셨나요? 6자리 코드로 표현한 거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죠? 헥사 코드라고 합니다. 헥사가 영어로 6이에요. 예, 헥사 코드가 뭐냐면은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색깔의 표시예요. 우리가 빨간색 하면 여러분들 빨간색의 종류가 되게 많죠. 연한 빨간, 진한 빨간, 불구죽죽하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이 헥사 코드는 여러분들 그 색깔의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파란색을 쓰면 여러분들 여기 뭐라고 나와요? 그린이나 파란색을 쓰면 에너지 절약과 친환경 느낌을 전달할 수가 있대요. 나 이런 거 생각한 적도 없고 디자이너 아니거나 컨셉을 이런 걸로 안 잡아봤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뭘로? 저는 그냥 노란색을 잘 보니까 노란색으로 하려고 했어 원래. 이런 것도 잡아줘요 선생님들. 강조색은 옐로우 그린이나 밝은 연두로 하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그래도 엇비슷한 걸로 여러분들 줄을 잡았잖아요. 거기다가 아이콘을 멀티탭, 창문 또는 바람 모양이라고 하네요, 선생님들. 그것도 괜찮죠? 바람 모양은 생각을 안 해봤어요, 저는요. 그리고 전등가시나 전구 아이콘을 쓰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아이디어 제공하기가 이런 편하죠. 그래서 여기 이거예요, 선생님들. 요거. 저는 이렇게 나왔거든요. 자, 상단에 노티스라고 써 있는 거를 뭐로 바꾸라고요? 체크란 글자로 바꾸라는 거야, 아예. 너무 쉽죠? 그쵸? 얘가 물론 이거를 긁어서 나노바나나로 뿅 해줘. 그럼 뿅이 되겠지만은, 요렇게 체크로 바꿔줘. 메인 제목을 자사몰 정책 변경 안내에서 뭐로 바꿔요? 1분 에너지 절약으로 바꾼 거예요. 요 긁어 붙이면 돼요. 그쵸? 그리고 요것도 다 긁어 붙이면 끝나요, 선생님들. 그 다음에 아이콘 뭐예요, 선생님들? 아이콘 아까 넣어달라는 거 있잖아요. 넣고 배경색만 바꾸면 되는 거죠. 말씀 잘 이해되시나요, 선생님들? 나는 근데 이렇게 좀 안 나왔다. 이렇게 안 나오신 분 혹시 있으세요? LMM은 여러분들 챗봇은 저랑 똑같은 답이 똑같이 나오진 않아요. 유사한 바이브로 나오시는 겁니다. 제시만 해주면 돼요. 시간이 지금 50분인데 5분도 안 걸려. 5분도 안 걸려. 왜죠? 자, 보세요. 자, 요거 이렇게 놓고요. 이렇게 화면 2개를 쪼개서 쓸 수 있죠? 선생님들 보세요. 처음에 자, 요거
여기서 색깔을 지금 기존 블루에서 저는 딥그린으로 하고 싶거든요. 선생님들. 딥그린으로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자, 여기 딥그린 요 헥사 코드 제시한 거를 이렇게 복사할 거예요. 복사했죠. 자, 그 다음에 상단 아래 보시면은 요 바탕색이 여러분들 보일 겁니다. 얘를 누르시고요. 여기 헥사 코드 또 써있네? 그쵸? 요거 있죠? 이게 헥사 코드거든요. 여기 헥사 코드에 헥스? 아, 그러니까 이게 HEX거든요. 헥스 코드라고 해요. 정정하겠습니다. 헥스 코드입니다. 자, 갖다 붙이세요. 어떻게 바뀌었어요? 색깔 바뀌었죠? 저는 바뀌었죠, 바로. 요 긁어 붙이니까. 근데 좀 촌스럽다. 그럼 그린으로 해볼게요. 헥스 코드구나. 아유, 창피해. 얘가 좀 톤 다운이 되긴 했네요. 자, 그리고 여기에 있는 책 노티스를 뭐로 바꿔요? 더블 클릭해서 체크로 바꾸고요. 그리고 이렇게 바꾸고 이렇게 바꾸고 이렇게 바꾸. 요거구나. 퇴근 전 요거. 자, 선생님들 요거는 얘를 요렇게 하면 다 파란색으로 되거든요. 나중에 요렇게 긁어가지고 요것만 검정색으로 바꾸셔도 돼요. 그 다음에 요거 요렇게 바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 요렇게 긁어서 끝났습니다. 요 정도는 그냥 가운데로만 몰아주면 돼요. 자, 가운데 몰아주는 거는 요거예요. 한글하고 똑같이 생겼었죠? 뭐 조금만 디테일들 있죠. 뭐 글자를 조금 더 크게 하고 싶거나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더 크게 하면 되고요. 제가 여기에 어울리는 글자에 대한 거는 언급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저기 프롬프트 명령할 때는 어떻게 했죠? 얘를 그대로 쓰겠다라고 했죠. 근데 여기다가 플러스 알파로 어울리는 글꼴로 추가해줘라고 그러면 어떻게 된다? 얘가 글꼴까지 추가를 해줄 거예요. 근데 보통 저는 요런 데 많이 쓰는 글꼴 중에 하나가 프리텐다드예요. 가장 요 디자이너들이나 그러니까 그 웹디자인 쪽보다는 이 문서 쪽으로 디자인 하시는 분들은 파워포인트 쪽이나 보고서 쪽이나 프리텐다드라는 글꼴을 사랑합니다. 자, 왜 그러냐면요. 프리텐다드란 글꼴은요. 잠깐 보여드리면은 여러분들 이렇게 나와요. 하나가 몇 개요? 9개가 나와요. 그러면은 글꼴이 똑같잖아요. 그러면은 중간에 있는 뭐 400 정도 되는 걸로 저기 4수준 정도 되는 걸로 본문 잡고 그 다음에 8수준이나 7수준으로 제목 잡고 그리고 뭐 좀 이렇게 주석 따는 것들은 2수준으로 잡으면은 하나의 글꼴로 두께만 달라지니까 통일감이 엄청 있어 보이고요. 우리가 이 타이포 쪽에서 많이 오해들을 하는 게 뭐냐면은 뭐 고딕체 아니면은 뭐 우리 한글에서 쓰는 뭐 나눔고딩이나 이런 애들을 저기 볼드로 바꾸잖아요. 그러면 얘가 사방으로 퍼지는 게 아니고요. 조금 찌그러져요. 그러니까 이거를 외부로 보면 그거는 눈으로 잘 모르는데 출력해서 좀 보잖아요. 좀 안 이뻐. 근데 얘는 이거를 두께를요 사방으로 다 이쁘게 이렇게 밀어내게 만들어 놓은 채들이에요. 요런 채들이 여러분들 많이 유행을 하는 그 요새 추세예요. 그러면 한글씨로 여러분들 톤앤 매너를 다 유지할 수 있다라는 거죠, 선생님들. 그래서 그런데 프리텐다드는 미드 캔버스에서 기본으로 제공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미드 캔버스에서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바꾸진 않을 거지만은 여기 보시면은 요거를 여기 프리텐다드라고 지원하잖아요. 이렇게 누르면은 얘가 싹 바뀌어요. 이런 식으로. 이쁘진 않아. 그러니까 요런 게시용으로 이쁜 건 아니에요, 선생님들. 게시용으로 이쁜 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아이콘만 바꾸시면 되잖아요. 아이콘은 여러분들 어디로 간다? 요소로 가면 돼요. 요소. 그래서 아까 코드. 최소한으로 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바람? 네, 최소한으로 해보자는 거죠. 최소한으로. 많이 수정 안 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공지는 여러분들 막 고민을 하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정말 이거를 갖고 어떤 귀빈들을 뭐 모시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는 좀 효율에 더 가깝다고 봐서 지금 제가 이렇게 작업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들. 그리고 마지막에 뭐였죠? 전구였죠. 전구. 노란 게 날려나? 이때부터 뭐 느낌이죠, 뭐. 그래서 이렇게 넣으면 어떻게 되셨어요? 끝난 거죠. 근데 녹색이 너무 튄다 하시면은 아까 얘가 지원한 것 중에서 그 블루 계열이 있어요. 이걸로 그냥 바꿔볼게요. 나쁘지 않네.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렇게 끝났죠. 근데 기존에 이제 우리가 프롬프트를 쓸 때는 지금은 그냥 있는 거 긁어서 붙였지만은 회의 내용이나 이런 내용이 안건이 나왔는데 공지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라고 여러분들한테 물어봐. 저기 LMM 챗봇들하고 상의한 다음에 최적의 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까 여러분들한테 문자로 공지한 게 하나 있었을 거예요. 톡방에 들어와 주세요였죠. 본명으로 들어와 주세요. 불참시 톡방 공지해 주세요라고 했잖아요. 요건 저기 나노바나나로 만든 거거든요. 아까 글씨로 쓴 거보다는 뒤에는 얘가 AI 클래스라고 하니까 너무 멋지게 해줬는데 배경 톤 다운만 여러분들 무슨 저기 그거 같아요. 저기 뭐야 인스타에서 강의팔이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들한테 제가 문자로 보내는 거랑 아니면 요거를 제가 이렇게 해서 카톡으로 이렇게 공지를 보내는 거랑 조금 보는 게 좀 달라진다라는 거죠. 요것도 AI랑 상의한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제가 이렇게 했어요. 김치호 간사입니다. 요거를 어떻게 하면 단일 페이지로 만들어 주세요라고 한 거거든요, 선생님들. 그쵸? 제가 문자 보낸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한테 문자 보낸 거죠? 문자 보낸 거를 카드뉴스 기획 후 저기 프롬프트로 작성. 카드뉴스 한 장이고 콤팩트하게 한 장이면 좋아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얘가 이렇게 AI를 만들어 준 거죠. 그 기획을 해준 거죠. 그래서 그냥 저는 얘한테 뽑아달라고 한 거였는데 비율만 맞춘 거였는데 여기서 우리가 한 건 뭐예요? 어떻게 했어요? 나는 요런 템플릿에다 요거를 1대1로 매칭하고 싶어. 근데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뭘 할 거냐면 여러분들 지금은 템플릿에 매칭하고 싶어였죠. 다음 시간에는 뭐냐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폰트와 바꿀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자유도를 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디자인 완성도가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의 여러분들한테 하는 이 공지는 뭐예요? 신경은 쓰고 싶은데 시간 많이 투자하고 싶진 않은데 고급스럽게 보고 싶어. 이럴 땐 나중에 보면은 욕심일 수도 있었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돼요? 이거 기획하는데 얼마나 걸렸어요? 1분? 그리고 저기 쓰는데 갖다 붙이는데 1분? 끝났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요새는 미리 캔버스를 이용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 가이드를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린 겁니다. 선생님들.